슬기로운 법률 생활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정경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다이어트 하십니까? 이렇게 상당히 말끔하게.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옷을 좀 바꿔 입었는데 네네. 다리질을 못 해가지고 분위기 좋습니다.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지금 또 사모님께서 듣고 계시는 말이죠. 예, 집에 갔습니다. 네. 오늘은 태워만 주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요. 항상 이렇게 바쁘다고. 좀 금슬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님은 그 주로 이제 사무실에 많이들 네.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잖아요. 예. 그럼 참 편안하게 이렇게 좀 뭔가를 털어놓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편안하게 틀어놓긴 한데 네. 또 제가 또 음할 때는 상당히 또 음악에 꾸짖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사고 나신 피해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그 심정에서 위로도 많이 해주지만 네. 이제 또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오시는 분도 입장에 오신 분도 있는데 있죠. 상담도 오시는데 네. 그럴 때는 좀 사람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냉혹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뀌었나 하고 싶을 정도로요. 네. 또 재판 갈 때는 재판에서는 상대가 보험 사고 하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네. 서초동 호랑이다 이런 닉네임으로 또. 네, 고맙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님. 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4월부터 벌써 이제 석 달째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주고 계셔서 정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네. 이게 12대 중과실에서 어느 정도 순위 정도 됩니까? 사실 순위를 따지자면. 네, 보통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12호 사유까지 있고 음주운전은 8호 사유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음주운전 자체의 가중치를 따진다면 1순위입니다. 1순위. 영순위겠죠. 네, 그리고 또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특가법에 따라서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가중처벌까지 받거든요. 네네. 이 음주운전은 사실 다른 거는 사실 과실교통사고지만 이 음주 자체가 고의이기 때문에 고의교통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자, 최근에 아주 뜨거운 이슈였던 그 김호중 씨의 사건. 변호사님과 이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다뤄서 그런지 이제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택시를 들이받았잖아요. 네, 맞죠. 이게 이제 중앙선 침범과 또 음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게 문제가 얽혀 있는 사건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제 진행자님 또 이제 12대 중과실 많이 하다 보니까 쟁점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뇌영상 그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중앙선 침범해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이고 물론 이것도 해서 안 되죠. 이것도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에도 종합범에 가입돼 있어도. 하지만 여기까지만 한다 그러면 이 사망이든 부상이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초범이다 합의하면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사고 조치 안 하고 현장을 떠나거든요. 뺑소니죄입니다. 사고 미조치죄에 해당되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 범인은닉죄 또 SD카드를 없애버렸다. 증거인멸죄 또 알고 보니까 음주다. 그러면 음주운전 또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지라면 위험운전치상죄 또 그 후에도 또다시 음주하려고 하는 부분 또 확인이 된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단순 교통사고가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교통범죄까지 돼버린 거죠. 상당히 엄청난 그 복합적인 우리가 이제 12대 중과실에서 거의 다뤘던 모든 것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계속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새로운 사건이 계속 나타났다. 사실 일어난 거는 그날 다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자, 만약에 이제 그 부딪힌 택시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이게 중앙선 침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고 합의에도 종합범에 가입돼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고 정말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 검사님이 기소유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은 그런 건이 아니죠.
네, 그렇군요.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이 형량은 어떻게 좀 나옵니까 보통? 네, 이게 12대 중과실 12가지 항목은 형량은 사실 똑같습니다. 네. 사망이든 부상이든 일률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근거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네. 하지만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데 네. 이 음주운전 사실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기도 하지만 이 만치다. 네. 그러니까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 받습니다. 가중처벌이 된다. 예. 네. 자, 이 매주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 만나보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 이제 중앙선 침범이 가장 먼저 저는 이제 눈에 들어왔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음주운전 좀 알아볼 텐데 음주운전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전체적인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그거를 한번 제가 리서치했는데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보면 2012년부터 한번 봤는데 29,093건이었고 2018년 19,381건으로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네. 또 2021년 14,894건으로 줄어들고 하지만 2022년에는 15,059건으로 다시 늘었다가 2023년 13,042건으로 줄어들고 뭐 전반적으로는 줄어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근절되진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계속 뭐 10,000건 이상의 그런 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운전면허 취소자 대상으로 보면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이고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25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네.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재범률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초범보다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게 또 인상적인데요. 네. 보통 마약 범죄가 이게 상습, 재범이 높다 그러는데 네. 마약보다 재범률이 더 높습니다. 40% 이상이거든요. 45%, 40% 매년 이와 같이 재범률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지난 3월쯤일 텐데요. 그때 네. 이제 황당한 음주운전 사건이 기억나는데 경찰 조사를 피하면서 일주일 동안 4번이나 네. 음주운전한 50대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뭐 정신 못 차린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네.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음주운전 안 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음주운전 적발되면 거기서 곧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만취자 붙잡고 경찰관님이 조사를 받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횡설수설하고 뭐 술주정도 할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음주 적발해서 음주 단속 수치 확인한 상태에서는 기가 조치시킵니다. 네. 그리고 술 깨면 오세요. 연락 드릴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3번이나 이 음주운전을 한 거거든요. 아니 보통 그 차량을 그 몰수 네. 압수라 그러죠. 네네네. 압수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그렇죠. 보통 네. 처음에 바로 음주운전했다고 차를 곧바로 뺏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사실 이 몰수라는 것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면 몰수 대상에 해당되는데 한 번 했다고 해당되진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가 조치시켰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반성하고 있다가 경찰관님 부르면 와가지고 네. 잘못했다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네. 그래서 경찰관님이 조사받으러 오라 그랬는데 조사를 불응하고 또 음주운전합니다. 네네. 이걸 음주운전 교통사고 3번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4번째는 음주운전 하다가 주무셨다고 합니다. 네, 자는 걸 이제 다른 사람이 음주 의심돼가 신고해가지고 네네. 적발되어서 구속되고 차까지도 압수되었다라고 네. 합니다. 이 정도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뉴스에까지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 안 된 사건들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조금 전에 이제 몰수 압류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네네. 어떤 경우에 이게 몰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변호사님? 보통 몰수는 재판을 통해서 판결로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판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압수라 그러죠.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나 증거품, 단속 물품은 압수합니다 일단. 네. 압수를 했다가 이게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고 뭐 상습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몰수도 많이 합니다. 네. 이런 경우 이번과 같은 뭐 상습 음주운전자고 정신을 진짜 못 차릴 것 같다. 그럼 차량까지 몰수를 하는 거죠. 보통 그렇군요. 범행에 제공된 거 차나 뭐 부동산 같은 경우 몰수하는 경우가 흔치 않는데 네. 음주운전에 대해서 요즘 수사기관에서도 차까지
몰수하는 강력한 의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이상한 거 가지고 놀다가 네. 선생님한테 들키면 이제 선생님께서 네. 너 이거 몰수다. 네네. 보통 압수라 그러죠. 압수. 예. 압수. 네,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군요. 이 몰수당한 차를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없죠. 달라요. 이게 없군요. 네, 보통 압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행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선생님이 뺏을 수는 있죠. 뺏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그래도 그 학생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이 돼버리는 거네요. 네, 소유권 자체가 국고로 귀속이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 뭐 예를 들어 집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죠. 해석해도 보통 되나요? 불법 특히 뉴스에 언론에 간혹 보도되는 것이 네. 있는데 건물 자체를 뭐 사설 도박 개장에 이용을 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집까지 몰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차량은 범행에 제공된 물품이기 때문에 네네. 압수뿐만 아니라 몰수까지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수사기관 법원에서도 몰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음주운전 관련해서 12대 중과실 알아보고 있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이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고 하는데 하는 사람이 또 하는 건 이게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네. 이게 뭐 처벌이 고맙습니다. 약한 거 아니냐. 네.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처벌의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있는 형법이나 뭐 특가법을 보면 네. 처벌은 높거든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계속 높아졌습니다. 처음에 도로교통법 만들어진 지가 1962년도였는데 네. 이때는 형량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형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높아졌고 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공고형 2천만 원의 벌금형이지만 이제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네.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 윤창호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보통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네. 그리고 또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윤창호법이라고 합니다. 네.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강화하느냐. 특히 만취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네. 이 비교할 만한 것이 살인죄하고 비교하면 좀 확실히 와닿는데요. 네.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형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형은 사실 실시 안 한 지가 97년도 이후부터 실시 안 했거든요. 그거 그렇군요. 빼고 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네.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네.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생명의 침해 담았을 때 살인죄와 마찬가지의 근거 조항을 윤창호법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군요. 정작 실제 처벌을 보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형 많이 선고됩니다. 네. 무기징역형 선고되고 왜 사형을 선고 안 하냐 할 정도로 어떻게 원성이 높은데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러면 사실 많이 높아봐야 8년 이상 선고된例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그렇군요. 처벌이 많이 약한 거죠. 사실.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 청취자분들의 저런 문자, 저런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법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법은 뭐 무섭게 그런 만들어졌는데 말씀이. 실제 네. 처벌은 아직까지는 못 미친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그리고 0.08% 미만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네. 이게 0.03% 얼마나 마셔야 이게 0.03%가 측정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술 마셨냐 따라 다르고 네.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 잔은 괜찮다. 뭐 두 잔은 괜찮다. 뭐 세 잔도 괜찮다. 그리고 또 뭐 유두막고 공식 적용하면 문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송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유도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던데요.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희가 비교할 걸 보면 마약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정도 먹으면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거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렇죠. 아예 안 하죠. 네, 네.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걸리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담을 받다 보면 어떤 분은 한 잔 먹고도 이제 자기가 면허 정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돼가지고 저한테 상담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엔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되게 꾸짖고. 예, 꾸짖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줄 때 본인이 한 잔 먹고 걸려가지고 억울하다 그래서 자기가 다음날 술 깨고 난 뒤에 경찰관한테 가서 하소연하니까 경찰관이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 경찰서에서 한 잔 먹고 했는데
단속 수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뭐 그걸 어떻게 경찰관이 웃으면서 할 수 없네요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렇죠. 저한테 와서 억울함 호소하던데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할 수 없다고 처벌 받으셔야 된다.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해놓고도 순간 질문을 잘못된 질문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것도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저희 사무실에 테스트를 해보셨군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하고 두 분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어요. 공평하게. 3병을요? 예, 그리고 한번 시중에 파는 걸로 측정을 했습니다. 네. 공평하게 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저는 구속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오히려 근데 그분은 면허 정지 수치 수준으로 나오고 천차만별입니다. 좀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이거 한 잔 먹어도 된다? 아닙니다.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입에 대면 안 되는 네. 거죠. 간의 그 알코올 효소분해 요게 이제 좀 사람마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절대 안 된다. 지금 계속해서 음주운전 관련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 처벌은 지금 어느 정도?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예.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사망 부상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많지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케 했다면 이 부분에 부상과 사망이 달라지는데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와 비슷할 정도로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지금 7570번님이 요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22번님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죄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잖아요. 네, 사실 이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죄, 첫 번, 두 번, 세 번째는 가중처벌하는 법이 도로교통법 마련돼 있었다가 윤창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삼진아웃이 아닌 이진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군요. 네, 그렇다가 이게 이진아웃에 대해서 시기와 종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부분 이것 때문에 위헌 결정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진아웃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면 이진아웃으로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삼진아웃이 아니라 이진아웃으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제 그 기간이 끝나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자격 부분에 대한 결격 사유는 또 다릅니다. 또 다르군요. 보통 취소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운전면허가 발급이 되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서 2년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까지 연결되면 5년까지 운전면허 자체를 딸 수 없는데 이 5년이라는 기간 사실 너무 짧거든요. 영구 박탈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시 20분. 띵동댕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네. 자, 반짝 퀴즈 지금 제가 아까 7570번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상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린 이유가 바로 오늘 반짝 퀴즈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정경일 변호사께서 문제를 내주시겠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해당 차량에 동승만 해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운전자가 음주를 했는데 음주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옆자리에 이제 동승만 해도 이게 음주운전 방조죄냐 아니냐 그걸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러니까 처벌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이 시간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슬기로운 서울 생활 응원하면서 특별한 이벤트 하나 진행합니다. 책을 드립니다. 책인데 이게
그 평범한 직장인의 소소한 반란, 내 집 마련은 지어서 해결하자. 왕과장의 노후까지 책임지는 내 집 짓기 프로젝트. 책 제목이 좀 깁니다.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길죠.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오늘 3분 선정해서 책 선물이라고 문자 말머리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3분 선정해서 책은 보내드리고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신축 관련해서 집 짓기, 이분이 저 직장인인데 이렇게 집 짓기를 또 하셔가지고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노래 듣습니까? 문제의 그 노래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죠. 힌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네. 제가 질문 드린 게 보통 방조라는 것은 어떤 도움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같이 술 먹고 탔다. 네. 같이 술 먹은 상태에서 탔다. 이걸 알겠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 예.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 뭐 거의 답을 다 항상 이렇게 친절한 우리 변호사님이세요. 네. 자, 이선희 씨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네. 항상 좋아합니다.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이게 말을 잘못하면 욕으로 들리는 네. 그 노래 제목이 있는데. 그래요? 제목 그럼 조금 가사인가? 이따가 네. 노래 나갈 때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들으시고요. 2부로 넘어갑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입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우리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법.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아까 반짝 퀴즈 네. 내주셨는데 네. 예, 변호사님이 내주실 때하고 제가 낼 때하고 확실히 문자 수가 달라요.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네, 그만큼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뭐라고요? 우리 밖에 OPD 책 선물이 지금 너무 인기가 높다고요? 그거였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경쟁률이 높다고. 네, 책하고 비교된. 그건 아니고요. 네. 또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내주시니까 화이팅! 변호사님 사랑해요! 막 이런 문자. 문자가 아니고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네. 네, 좋으시죠? 네, 제작진님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짝 퀴즈 아까 내드렸는데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변호사님께서 다시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사실 오늘 문제는 우리 시청자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경찰관님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경찰관님들이 단속할 때 보면 운전자만 단속합니다. 이게 힌트고요. 문제는 힌트군요. 문제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해당 차량에 동승만 해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지금 강하게 이렇게 톤을 좀 이렇게 세게 해주셨어요.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께서 내주신 문제. 자,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정답 보내주신 분 많이 계시는데 유일하게 오답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5992번님 오답을 보내주셨는데 이분 전화 연결 조금 이따 한번 할 수 있나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오답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책 선물은 저희가 이벤트 2주 동안 펼칩니다. 책 선물 신축 프로젝트 왕과장의 이 뭐였죠 아까? 왕과장의 제목이 길어.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문자를 보내신 분들 가운데 앱과 톡사이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목들이 추가되는데도 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속이려 하고 은닉하려 하는 걸까요? 특히 저는 교통사고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들 심리도 좀 작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사고 나면 사실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더 부각을 시킵니다. 그냥 경미한 추돌 사고라도 내리실 때 뒷목을 잡고 내리신다거나 이렇게 사고를 크게 하시는데 정작 사고 내신 분들은
괜찮다. 오히려. 별거 아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아니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예. 얘기하시죠 보통. 급기야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고 내고 도망가 버린다든가 숨어 버린다든가 결국은 본인이 잊고 싶고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행동으로 가니까 네.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네. 3983번님은 안녕하세요 정 변호사님. 저는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는데 제가 거부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네. 음주운전 가해 운전자와 현장에서 합의하면 이것도 네. 문제가 될까요? 그러셨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하다못해 그걸 이용하는 뭐 카파라치라 그러나 네.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할 듯이 하면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하. 예, 사실 이런 부분은 이건 범죄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범죄고 네. 또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합의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 불쌍하다고 그거 합의 잘못했다가는요. 네.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공범은 안 되겠지만 네네. 범인 도피죄, 아하. 증거인멸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큰일 네, 나겠네요. 아무렇지 않게 보통 이런 경우 뭐 네네.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다가 또 제2의 제3의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 행동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 봐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네네, 둘 다 해서는 안 되는 큰일 납니다. 행동이죠. 일단은 경찰에 경찰 신고하는 신고해야죠. 게 예. 우선 제일 첫 번째겠죠. 네, 이건 사실 어떤 범죄는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네. 민사적인 문제고요. 형사적인 문제는 국가 공권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자, 음주운전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 일을 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접대 업무가 많다 보니 대리를 자주 부르는데요. 제가 술에 좀 취해 있다 보니 종종 대리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저와 시비가 붙은 대리 운전기사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술 취하신 분들이 네. 이제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술주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또 그런데 네. 본인은 또 술 안 취했다라고 하면서 또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게 행패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대리운전 기사님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러다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네. 피한답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네. 또 우리 제보자님처럼 얌전히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차를 버리고 가고. 근데 그럴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술이 많이 취하시고 네. 아 되게 어디세요? 근데 몰라. 뭐라든가. 맞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술 드셨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일단 불리한 상황이니까 네. 대리기사님이 뭐 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얌전히 계셔가지고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좋고요. 네. 문제가 발생됐다. 그럼 뭐 본인이 차를 빼야 된다랍시고 차 빼다가는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이게 그렇죠. 도로이든 주차장이든 불문합니다. 네. 연중무휴 아무 때라도 운전하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아니면 경비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든가 네. 아니면 주변 지인한테 이야기하든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 본인이 일단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리기사님이 근처에 계시면 사과하시고 네. 좀 마무리 지어달라고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 음주운전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어떤 공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고요. 네. 자, 이 청취자 질문인데 술에 취해 있는데 차를 좀 빼달라는 연락을 받을 경우에 네네네. 주차장에서 1, 2m 잠깐 차를 빼주는 건 괜찮은가요, 변호사님? 네. 이렇게. 어휴, 안 됩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거랑 똑같거든요. 네, 안 되죠. 네, 이게 사실 보통 문제가 유형만 좀 바꿔도 다른 문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 아까 전 그 문제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결국 누가 빼달라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도와준답시고 빼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음주 사실을 이야기해서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이고 네네. 뭐 교통이 좀 방해된다. 그러면 다른 주변 지인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야기해가지고 진짜 불가피한 상황에 어쩔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제 보통 식당에서 그 술을 드시고 있으면 이제 보통 식당 사장님이나 네. 이런 분들께 이제 차키를 맡기죠. 네, 맡겨가지고 발렛을 이용한다든가 해야 될 문제지. 네.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어휴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네, 네. 조금 전에 그 제가 연기 살짝 했는데 리얼하다고 혹시 생활 연기신가요? 그러셨는데 아닙니다. 배만희님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네. 자 아무튼 저 부득이하게 차를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 네. 이럴 때는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이나 그렇죠. 대리기사 불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식당 사장님, 네.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청취자 질문인데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도 운전인가요? 네. 사실 이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 전동 킥보드 운전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네. 하지만 요건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도 분류되다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진 않고 범칙금 부과 대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 범칙금만 네. 하지 형사처벌은 아니다. 네. 그런데 네. 요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되는 것은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하고 정지까지도 되고요. 또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네. 사고 났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고 또 이 전동 킥보드를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했으면 윤창호법에 따라서 네.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가중처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사고 나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고 범칙금인데 네, 면허 정지 취소는 따르고요. 네네. 사고가 났을 때는 12대 중과실의 윤창호법 가중처벌까지 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처벌. 똑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정말 위험합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면 이게 사고 나지 않고 적발만 돼도 네. 그 보험료가 크게 할증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안 나도 형사처벌 받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할증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증됩니다. 그러군요. 네. 이게 만약에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 네. 가해자는 이게 보험 처리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뭐 사고 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보통 민사적인 책임도 이야기한다면 예전에는 사고부담금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내면 보험 처리는 해줬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 자기가 보험금 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이 지금은 보험 처리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대폭 상향됐거든요. 그렇군요. 한번 구체적인 금액 한번 이야기 드리면 네.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대인은 1억 5천만 원, 네. 대물은 2천만 원까지 사고부담금 부담해야 되고 네. 임의보험은 대인은 1억, 대물은 5천만 원 합치면 3억 2천만 원까지 사고 부담금 해야 됩니다. 아하. 또 이거는 사람 한 명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기준이고 네. 다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추가적인 사고 부담금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보험 처리 안 되는 거라. 개인의 경우는 이제 뭐 인당 계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는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 부담금 제도 자체가 없고 아예 면책됩니다. 그렇군요. 네. 보험료 보험금 내고 보험 처리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1363번님이 퀵보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은 전기 자전거도 음주운전 걸립니까? 이렇게. 네. 이제 전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해당됩니다. 네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적용받지 않고요. 네. 범칙금만 부과 대상입니다. 범칙금. 만약에 사고 났어요. 그럼 네. 어떻게? 사고 나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아니어서. 네.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 안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보통은 합의를 안 해줄 수 있겠죠. 네, 이제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전기 자전거 요즘 그 시중에 많잖아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기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도 일단 사고 나면 오히려 자동차보다도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0622번님이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는 전동 휠체어.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잖아요. 사실 노약자가 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부상 차에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용 차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취급받기 때문에 음주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은 안 받습니다. 네네. 자,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에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호텔에서 나와 식당을 가던 도중에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나타나 저희 차를 들이박더니 도망을 가지 뭡니까? 서둘러 번호판을 확인해서 신고해서 잡았는데 운전자가 만취 상태더라고요. 뒷좌석에 탄 부모님은 전치 2주가 나왔고요. 합의금은 어떤 수준으로 받는 게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 제가 조금 전에 음주운전자하고 합의하면 오히려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는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거는 경찰 신고를 무마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신고된 상태에서는 합당한 합의금 받아도 문제 안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합의금이라는 것이 보험사에서 받는 미사적인 합의금이 있고 또 이제 가해자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한 형사 합의금이 있거든요. 지금 형사 합의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합의금이라는 거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가해자 상태가 어떤지 어떤 분들은 아예 몸으로 때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니까 죄값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천차만별인데 보통 자동차 보험에서 2주 진단 같은 경우에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보험사에서 지급하고요. 또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을 약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6주 미만 같은 경우에 500만 원을 정하고 있다면 4주 미만은 150만 원 정도 정하고 있어요. 요걸 기준으로 뭐 2주의 형사 합의금 얼마로 할지 정하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게 가해자 태도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합의금이라는 게 형사 합의금이 있고 민사 합의금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하나만 합의를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형사합의, 민사합의 따로따로 사실 봐야 되는 겁니까? 보통은 다른 어떤 범죄나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는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민형사합의 일체가 되는데 교통사고는 이게 분리가 돼요. 왜냐하면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받는 금액이 있고 또 가해자에게 받는 금액이 있는데 가해자에게 받는 금액을 형사합의금이라 하는데 사실 이 금액은 법률상 어떤 손해배상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사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좋죠. 그렇죠. 청취자 한 분이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을 경찰한테 제공할 때 이게 인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는지요.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이 운전을 했는지 확인차 제공을 요청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보통 자기가 음주운전 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요청한다. 줘야 될 의무가 없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찰이 수사 단서에 어떤 점검으로 확보할 때는 강제 수사로 확보하는 경우보다는 임의 수사로 확보하는 경우 많습니다. 보통 요청하면 수사 협조하는 차원에서 제공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공한다면 모르겠지만 뭐 강압적인 수사다 그러면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4351번님이 아파트 안은 도로가 아닌데 차량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음주처벌 받을까요? 그러셨는데 음주운전 형사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이든 아니든 연중무휴 항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아파트 도로 관련해 가지고 한번 따진 적이 있었죠. 이게 사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은 안 된다라는 것까지 맞긴 합니다만 이 음주운전은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로이든 아니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반짝 퀴즈 내드렸는데 변호사님, 자 반짝 퀴즈 음주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해당 차량의 동승만 해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네, 정답은 O. O입니다. 네. 방조죄로 처벌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님들이 네. 단속할 때 운전자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네. 동승자까지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퀴즈 정답 선물 받으실 분 9531 3343 6509 그리고 6635번님 선물 보내드리고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7570 4426번 3046번님 세 분께 저희가 왕과장의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변호사님? 절대 안 되죠. 네. 자, 오늘도 슬기로운 법률생활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요 슬기로운 건강생활인데 내일 안과 전문의 양지호 전문의 나오십니다. 내일 저는 인사드리죠.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